자, 계속해서 연준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증시 영향, 이에 따른 또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 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고요.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시그널이 관건이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3월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 또 5월 달부터는 다시 인하로 갈 거야라고 하는 또 기대감도 만만치 않게 약간 후퇴가 됐을 뿐 여전히 시장은 기대를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발표됐던 FOMC 회의 쪽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그나마 난 거는 추가 긴축이라는 얘기가 삭제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없겠다라는 거는 확인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밖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또 고용 시장은 타이트하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 물가는 둔화되고 있는 게 확인됐는데 경기는 여전히 호황이다. 그러면 이게 연준의 고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2% 확신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부적절을 하다고 얘기는 했겠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올해부터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금리에 이제 내려오는 거는 이제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들은 너무 좀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들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5월부터 한 6회 인하라고 기대는 크지만 연준의 입장은 많아봐야 3차례 인하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간극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간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미국 시장이 좀 그동안의 기대를 좀 낮추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증시의 하락세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또 계속 겪어야 될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 발언 직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일단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나온 그 기업들 실적 실망감까지 더해져서 나스닥은 2% 넘게 빠졌는데요. 자, 오늘장 움직임 이거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실적은 솔직히 그렇게 완전히 부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눈높이가 아주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가 실적 실망감을 그대로 또 반영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머스크의 어떤 미국의 법원에 테슬라의 머스크는 또 560억 달러 정도의 이급 패키지 관련된 쪽을 무상으로 또 그 주식을 교환해주는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무효가 됐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낙폭이 좀 컸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그래도 낙폭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외 나머지 일반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동향들이 좀 부정적이었고 게다가 또 러셀 2000 쪽이 오히려 또 2.5%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부진했다는데 같이 일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둔화가 됐다라는 쪽에서 예상치가 15만 명 민간 고용으로 봤는데 10만 7천 명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둔화됐다는 쪽에서 안도는 했지만 이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올라갔던 차익 매물에 대해서 좀 더 우위한 모습이 펼쳐졌던 게 이번에 좀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대형주 쪽에서 애플이 2% 하락하는 모습들과 또 알파벳이 실적이 광고 중심의 매출이 부진했다는 쪽에서 7% 하락했던 타격들이 아무래도 좀 컸다라고 보면서 일단은 경계감이 좀 높은 시장의 기술주의 흐름들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뉴욕 증시 급락은 우리 증시에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1월 매우 우울하게 마쳤는데 코스닥은 어제 800선이 무너졌어요. 자, 2월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밀린 만큼 좀 정신 차리고 어떤 다음 자세로
딱 올라갈 수 있게 발현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주변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왔던 매크로 지표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이면서 그래도 조금 약간 국내 시장 쪽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이런 정도로 시작을 2월 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부담적인 거는 시장이 어떤 순환매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죽어야 또 한쪽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랫돌 빼다가 윗돌을 메꾸는 현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의 투자 심리나 딜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에선 자금이 빠져나와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저피 BR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오른쪽이 조정을 받고 또 새롭게 움직이는 쪽이 시장을 리드한다.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경계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번 달도 많은 중국 경기나 지정 확정 리스크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표되는 실적 흐름들과 함께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이 개별 주식 쪽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밀렸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들은 적어도 최소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겠군요.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